네. 네. 오늘의 주제는 기공술 2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엊그제 기공술 했는데 다 못해가지고 2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엊그제는 기공술에 대해서 뭐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제 뭐 그 현상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은 기공술을 해서 뭐가 좋냐, 이점이 뭐냐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기공술을 하는 기공술을 하는 이유, 목적, 이점은 다양하다 이렇게 일단 말하고 싶은데 1. 치유 능력. 일단 기공술을 하면은 몸 신체에 어떤 그 정렬 기능, 일단 마음적인 것만 본다면 뭐 스트레스, 우울증, 뭐 우울감, 뭐 슬픔, 아픔, 뭐 그 어떤 집착, 어떤 막 그런 다양한 그 정신적인 고통으로부터 잠시 해방? 그러니까 이 잠시라고 하면은 대략 한 6시간에서 12시간, 24시간 정도까지는 길게 보면은 왜냐면은 이 사람이라는 게 계속해서 일상생활, 이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내 정신적인 고통을 해결한다고 해도 금방 또 온다는 거죠. 그게 사라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음적인 걸로 보면은 일시적으로 치유를 한다 라는 것과 그리고 육체적인 몸도 물리적으로도 실제로 치유가 돼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상전이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게 물질이 변하는 임계점인데 이미 상전이가 된 거는 너무, 그러니까 이제 미시적인 거란 말이죠. 이 기공술은 아주 미세하고 미세해서 작은 것들을 대상으로 타겟으로 해서 치유하지. 그래서 그 1순위가 정신적인 것을 아주 잘 치유해요. 그러면은 이 물리적으로 이 상전이가 돼서 물질로 변화한 그런 것들, 거시적인 큰 것들은 기공술로는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그러면 기공술로 내가 물건을 움직일 수 있냐? 안 된다는 거죠. 아주 작은 뭐 나뭇잎도 못 움직이고 먼지도 못 움직여요.
눈에 보이지 않는 나노 수준 이하, 그 정도 영역에서 이 기공술이 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신경계, 또 그 혈자리 뭐 이런 거, 또 세포 수준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왜냐면 이 진동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코가 막히면, 기공술을 하면 코가 뻥 뚫려요. 왜냐하면 코 막히는 증상 자체가 물리적으로 코가 막히는 게 아니에요. 내 코 속에 물질 같은 게 들어가서 물리적으로 코가 막히는 게 아니라, 이 이런 어떤 혈관, 혈맥, 무슨 뭐 약간 이런 거죠. 뭐 순환계, 약간 이런 쪽인데, 이것들은 기공술로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코 막히면 기공술 하면 뻥 뚫린다. 요거는 제가 몇 번 경험을 해봤어요. 코가 막혔는데 이 기공술 하니까 서서히 내려가더니 그냥 없어졌어요. 뻥 하고 뚫려버려. 그런 거죠. 그리고 치유 능력이 있고, 이제 정렬 기능이 있다는 얘기죠. 여기 이제 정렬 기능이라고 했는데, 정렬 기능이라고 하면은 막 뒤죽박죽 되는 거죠. 내 몸 안에 모든 것들이 이 정신적으로 뒤죽박죽 되는 거랑, 혈, 뭐 세포, 뭐 DNA 등등 이런 것들을 이 기공술을 이용해서 이 진동을 일으켜, 고진동을. 그러다 보면은 이 세포들이나 더 작은 원자 수준의 애들이 서로 진동을 하면서 이 동기화로 인하여 이 정렬 기능이 될 수 있다. 이거는 이제 그냥 뇌피셜인데, 어떤 느낌적인 그런 거. 자, 그리고 세 번째, 감각의 활성화. 그러니까 그 진동을 일으키고 끄고, 그러니까 온오프 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뭐 영성이나 어떤 뭐 명상이나 뭐 이런 거 다 얘기하는 사람들 봐도 진동을 자기가 스스로 온오프 하는 그런 걸 말하는 사람도 없고, 그런 걸 느낀다고 하는 사람도 없고, 그냥 이론적으로만 얘기하는 것 같은데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감각의 활성화는 뭐냐, 아주 작은 세계, 이 미시 세계의 감각을 키우는 거다. 자, 그러니까 예컨대 손가락을 못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손가락 컨트롤은 기본 기능이야.
그러면 물어보겠지. 손가락 어떻게 움직여요? 그 설명 가능할까요? 그냥 움직이면 되죠. 요렇게밖에 설명이 안 된다는 얘기죠. 눈을 어떻게 깜빡여요? 그러면은 눈 그냥 깜빡이는 건데 어떻게 설명을 해? 그게 바로 감각 기능이기 때문이죠. 내 몸에 기본 디폴트 값으로 있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진동을 온오프 할 수 있는 게 내 감각으로 기능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세기는 아직 시간이라는 게 걸린다. 그러니까 예컨대 뭐 손가락을 움직일 수는 있는데 검지 손가락을 그러니까 주먹을 완전히 쥐고 피고 이거 하나 수행하는데 1시간 걸리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은 느리다. 그러니까 손가락 자체를 움직일 수는 있는데 완전한 감각으로 아직 안 되어서 좀 느리다. 그래서 이 재활 훈련 같은 거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뭐 하반신 마비 온 사람이 재활 훈련을 통해서 점점 다시 감각을 찾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보면은 다리 하나 걷는데 엄청 오래 걸려요. 왜냐면은 감각을 다 못 찾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감각을, 이 미시형에게 감각을 활성화시키면은 뭐가 이제 좋냐면은 감각을 활성화한다는 것은 예민해진다. 그러니까 성격이 예민해지는 것이 아니라 감각이 예민해진다는 거죠. 물론 이 감각, 이 성격이 예민한 거는 뭐 이 수양의 문제? 자기, 그러니까 뭐 그렇죠. 수양이 좀 덜 돼서 성격이 예민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감각이 예민하니까 성격이 예민한 것도 있겠지만은 자기가 그 컨트롤하고 억제하고 결국은 수양의 문제겠죠. 아무튼 감각이 예민해진다는 것은 저 같은 경우는 전자파 과민 증후군이 있어요. 전자파를 너무 잘 느껴. 그리고 사람의 생각, 감정을 너무 잘 느껴. 그리고 쉽게 흡수가 된다는 거. 그렇죠. 이 예민해지다 보니 어떤 걸 느끼는 데에 있어서 엄청나게 잘 느낀다. 그리고 음식 같은 경우에도 금방 느껴요. 뭐가 먹었을 때 이건 몸에 좋다 나쁘다 요런 느낌 바로바로 느껴요. 실제로도 안 좋은 걸 먹으면은 몸이 금방 배가 아파요. 일반 사람들이랑 달라. 그리고 이 생각만으로도 배가 아파요. 뭐 좀만 어떤
걱정을 하거나 스트레스를 좀 받거나 하면은 그 스트레스라기보다는 어떤 걱정, 어떤 고민, 어떤 그런 집착.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배가 살살 아파. 금세. 예. 그러니까 이거를 현대의학에서는 신경성 과민 대장 증후군, 약간 뭐 이런 용어 있거든요. 신경을 많이 써서 그런다. 근데 이제 알아차리기가 된다는 거죠. 내가 지금, 근데 이게 둔한 사람들은 결과만 알아차려요. 이 과정을 알아차리질 못해. 그러니까 병이 생기고 이 상전이가 일어났을 때, 어떤 물리적으로 변했을 때, 그래서 몸의 기능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했을 때, 그때 알아차린다는 거죠. 그러면 늦는다는 거죠. 이 시작 과정을 알아차려야 돼요. 지금 내가 한 10% 정도 몸이 안 좋은 상태다. 그러니까 100%가 되면 이제 상전이 이 임계점을 돌파하는 지점을 지나면 물리적으로 현상이 바뀌는 것, 상전이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때는 늦어요. 예. 왜냐면은 그 암세포가 크게 다 자랐어. 예. 근데 이제 얘네들은 그나마 이제 세포 수준이니까 뭐 그렇다 치더라도 뭐 그러면은 너무 그 골든 타임 막 이런 거 놓쳐가지고 시간도 많이 지나서 뭐 예컨대 뭐 내가 손가락이 5개인데 6번째 손가락이 조금씩 자라고 있어. 그러다가 완전한 6번째 손가락이 생겨버린 거야. 이때는 물리적으로 그냥 잘라내야 돼요. 수술하거나 뭐 어떤 기공술이라든지 뭐 이렇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한의학과 서양의학의 차이는, 한의학은 그 내면에서 뭔가 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침치료, 뜸치료가 대표적이고, 서양의학은 이미 상전이가 끝나서 이 수술을 하는, 잘라내고 띄어내고 붙이고 뭐 하는 그런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스스로 고칠 수 있는 이 치유 능력이 내 몸 안에 있는데 대부분은 사전에 내가 치유할 수 있는 자가 치유 능력을 다 가지고 있는데 이 기능을 잃어버린 거죠. 대표적으로 자가포시 흙이 있는데 굶으면 세포 활성화, 세포가 이 쓰레기 세포를 잡아먹는다. 세포가 새로 태어나서 건강해지는 거죠.
이것도 못해. 왜냐면은 하루에 새끼를 먹어야 건강하다고 그렇게 이제 어렸을 때부터 배웠기 때문에 막 계속 먹는 거죠. 굶으면은 안 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동물들은 아프면 지들이 알아서 안 먹어요. 안 먹으면 오토파지 일어나니까 자가포시. 그래서 몸이 다시 예전처럼 건강을 찾는 걸 본능적으로 아는 거죠. 이 본능이라는 게 있는데 이 현대에서는 이 본능을 지워버린 거죠. 아무튼 그래서 뭐 이 기공수를 하는 이유 목적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1번, 2번, 3번 감각의 활성화가 있고, 자 이게 네 번째, 이 감각의 활성화 다음에 그러니까 감각의 활성화하고 이어지는 이게 뭐냐, 또 다른 세계로의 경험. 나아가서는 자유. 이해 있겠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물리적인 우주나 세상은 영원할 수 없고, 또 매트릭스, 환상, 홀로그램 뭐 요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자 물리적인 우주나 세상은 내가 뭐 얘기하려고 그랬지? 또 다른 세계로의 경험, 나아가서는 자유. 여기서 갑자기 집중력이 흐트러지면서 이 길을 잠시 잃었는데, 내가 뭔 말을 하려고 했는지 집중력이 흐트러지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과 꿈의 중간 지점. 이게 뭐냐면은 생생한 꿈이 있어요. 생생한 꿈을 꾸고 나면 꿀 때는 모르죠. 하지만 자고 일어나면 그 꿈의 생생한 감각, 기억, 감정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내 의식이 아니라 무의식이 한 거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이 생각으로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자각몽하고는 달라요. 이 자각몽은 꿈꿀 때 꿈 안에서 자각해서 하는 거고, 이 생각으로 꿈꾸기, 요게 되더라고요. 물론 의도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자유롭게 하나의 내 감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직 아니에요. 근데 이쪽 분야 감각들이 되게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이 기공술로 기들의 이 정렬과 감각들을 하나의 내 몸에 익숙하게 계속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 미시적인 감각이란 얘기죠. 우리는 이 거시적인 감각만 느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익숙하기 때문에 미시적인 감각 기능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훈련, 그러니까 이 훈련이라는 게 뭐냐? 운동도 다 훈련이란 말이에요. 뭐 한두 시간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꾸준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훈련을 하다 보면은 감각 기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생각으로 꿈꾸기, 이게 뭐냐면은 생각으로 꿈꾸기가 아니라 사실은 생각으로 현상을 창조하기. 그러니까 이 현상이 현실의 물질적인 현상이 아니라 분리된 나만의 세상에서, 나만의 공간에서 나만의 현상을 창조해서 느끼고 경험하기라는 거거든요. 저도 아직 요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저도 모르게 가끔씩 될 때가 있어요. 그냥 기공수를 하다가 그 멍 때리는 시간 지점, 혹은 그냥 어떨 때 어떤 생각에 깊이 그냥 잠겨 있었는데, 그러니까 깊이도 아니야, 그냥 그러다가 그 생각이 자연스럽게 계속 다른 생각이 이 현상을 끌고 와.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걸 경험하게 돼. 예. 그렇게 한 몇 분? 한 5분이네? 그렇게 길게는 아니고. 근데 꿈에서 5분은 현실에 5개월도 가능해요. 그 영화 인셉션을 보면은 다층적인 꿈의 구조, 그 레벨에 따라 가지고 다른데, 실제로 꿈에서 5분은 현실에 5개월 이상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결국 내가 어떤 감각 기능을 가지고 어떤 세상에서 살아갈 것인가도 나의 선택지의 영역일 수 있다는 건데, 그렇단 얘기죠. 그래서 이 그래서 현실 점점 미시적인 감각을 키워나가고 하나씩 감각을 활성화해서 내 마음대로 컨트롤을 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가면, 그러니까 이 기공술의
제가 그 4단계까지 얘기했는데 이 대주천, 이 빈몸 활성화, 그 열 진동 단계, 예, 여기까지 가면은 내 몸의 육체적인 감각이 사라져요. 내 팔, 다리, 몸, 손 전혀 안 느껴져요. 몸이 없는 것 같아요. 오직 열과 진동, 빛 이렇게만 느껴진다는 거죠. 즉, 이 말은 뭐냐? 미시적인 영역, 순수한 에너지 형태로 육체를 벗어나서 경험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를 이제 본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아까처럼 생각으로 꿈꾸기, 예, 요렇게 해도 한 뭐 두어 시간 경험 한다고 해도 결국 육체로 돌아올 거 아니에요? 또는 뭐 2, 3일 경험한다고 해도 결국 다시 육체로 돌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방식도 있을 거고, 이렇게 기공술 형태로 순수한 에너지로서 육체를 벗어나서 자유로운, 게 중요한 거는 이제 자유로운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물리적인 세상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돈 벌고 일하고 뭐 결과적으로는 좋은 집 사고 좋은 사람 만나서 이렇게 좋은 직장 뭐 사업도 하고 뭐 행복하게 해피엔딩 뭐 요런 걸 하기 위해서 이제 노력해서 막 이제 하는 건데, 물론 이제 그런 과정도 있고, 그러니까 이 물질 세상도 나름 그 경험하는 이유나 뭐 가치는 있어요.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여기는 자유치가 굉장히 낮고 또 난이도도 극악도로 높아가지고 웬만한 영혼들은 이 물리 매트릭스에서 잘 버티지 못한다는 거죠. 왜냐면은 이곳은 자유가 극히 제한적이고 조작질이 심해요. 그러니까 난이도가 높다는 거예요. 그에 반해 이 나만의 세상을 창조할 수 있는 미시 영역의 감각 기능을 활용한다면, 또 벗어난다면 육체를 순수한 에너지 형태로. 근데 이제 제가 궁금한 거는, 순수한 에너지 형태로 벗어나면 내 의식은 에너지에 깃드는 걸까? 그럼 몸이 없는 순수한 에너지로서
여기하고 연결 지점이 생각으로 현상 창조하기, 요거랑 조금 연결될 수는 있는데, 순수한 에너지는 육체나 물리적인 어떤 갑옷이 없기 때문에, 아바타가 없기 때문에 물질 세상을 경험을 할 수가 없단 말이야. 육체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순수한 에너지로서 의식이 에너지에 깃든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 상태에서 자기가 자유로운 현상을 그 미시 영역의 에너지들을 찾아다니면서 경험하고 창조하고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보면은. 그러면은 바뀌는 거는 결과적으로 바뀌는 것은 육체를 벗어났다, 물리적인 세상을 벗어났다, 그래서 자유를 얻었다. 경험이나 감정, 느끼는 것은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요렇게 이제 바뀌겠죠. 하지만 그 영혼은, 그 자유로운 영혼은 언젠가는 다시 또 물질 세상으로 들어올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게 또 뭔가 이 재밌다 라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떤 그 일부러, 그러니까 이제 몸에 안 좋은 술 담배를 찾는 것처럼, 마약을 찾는 것처럼, 뭐 어떤 그런 메커니즘. 그러니까 분명히 이 물질 세상은 뭔가 고통이 함께 수반되고 자유가 극히 제한적이고, 하지만 이 반항하는 재미, 이 도전하는 재미, 어떤 고통을 감내하는, 인내하는, 뭐 요런 맥락의 어떤 다양성, 어떤 경험, 그 느낌, 그런 걸 찾으러, 경험하러 다시 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매트릭스, 이 물질 매트릭스를 관리하는 애들이 그럼 누구냐? 여기 조작하는 애들. 그러니까 이 구조는 일단은 이제 철학으로, 영성으로, 뭐 유와 무, 공, 뭐 이건 또 풀리지 않는 영역. 이거는 이제 풀어도 풀리지 않는, 끝이 나지 않는 그런 영역이라서, 그래서 이 기공수를 하는 이유는 엄청나게 많다. 예. 왜냐면은 기공술은 실체가 있어요. 기공술은 실체가 있다. 그러나 이론, 논리,
이런 애들은 실체가 없다. 왜냐면은 기공술은 결과적으로 경험을 하는 거고, 이런 애들은 무경험, 실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 이거랑 똑같아요. 이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이랑 똑같다는 얘기죠. 도를 도라고 말한다면 그건 도가 아니다. 도는 경험에 있다. 실체가 있다면 그것은 경험뿐이고, 이론 논리 이런 거는 실체가 없어요. 말만 있는 거야. 명가명 비상명. 말은 이름은 이름을 낳을 뿐 실체가 없다. 결국 경험하지 못한 이론은 실체가 없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그냥 뭐 지식자랑 어떤 지적 유의에 그칠 뿐이지 그 자체는 실체가 없다는 거죠.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경험이 가능한 기공술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뭐 이게 아니면은 그냥 이제 외부의 어떤 신에 기대어 기도하고 믿음으로써 구원해 주소서 나를, 이거에 맡기는 거 말고는 없다는 거죠.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기공술을 익혀서 미세한 미시 영역들의 미시 세계의 그 감각들을 깨우고, 그걸 토대로 나만의 세상을 창조하고 자유로운 영혼으로 나아간다. 예, 이렇게 결론은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공술 2탄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